이제보다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아시아권에서는 게임의 표지가 멀쩡했었는데 바다 건너 서양권에만 가면 이해하기 힘든 그림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게임 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동양과 서양의 게임 표지 차이점을 알아보러 출발합니다. 패밀리 게임기를 가지고 있던 소년들은 이 게임 한 번씩 다 즐겨보셨을 겁니다.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죠. 저는 롱맨이라고 처음엔 알았는데 어디서는 메가맨, 이름이 두 개니까 같은 게임인지 다른 게임인지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려 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일본 네스판은 롱맨, 수출 버전은 메가맨이더라고요. 게임팩 위에 그림이 귀엽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손이 가서 게임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매력 넘치게 잘 그려진 게임 표지입니다. 유럽에서 판매할 때 당시 커버 표지인데요, 아시아 버전처럼 귀엽다던가 애니메이션스럽진 않지만 롱맨이 실사 버전으로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면 이런 느낌의 포스터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권에서는 꽤 인정을 받는 게임 표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으로 간 롱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뭔가요? 얼굴을 보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서 주름도 많이 있고요, 자세 또한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도 뭐 외관은 어떻게 좀 맞춰는 놨는데 복장에 금색은 뭔가요? 중년이 되다 보니까 금색을 좋아하게 됐나봐요. 그리고 롱맨 버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손에 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지금도 북미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고요, 롱맨 시리즈가 사라져도 박제되어서 계속 욕먹을 그런 게임 표지입니다. 1편의 게임 표지의 실수를 2편에서는 만회했을까요? 아시아권에서 2편의 표지는 1편보다 더 깔끔하고 귀엽게 잘 그렸습니다. 1편을 해봤다면 무조건 2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마력이 느껴지는 그런 게임 표지죠. 그럼 북미, 이 녀석들 정신 차렸을까요? 확실히 1편보다 발전은 했는데 롱맨 버스터가 날카로운 창같이 변해버렸죠. 모든 적을 찔러버릴 기세입니다. 또 다른 메가맨 2편의 일러스트고요. 이게 더 괜찮은 걸까요? 우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2편에 와서도 여전히 권총을 사용하고 있는 메가맨이고요. 오른발은 좀 이상하게 각도가 휘어졌습니다. 빠른 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3편에 와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면 봐줄만 하죠. 3편에서의 괜찮음을 4편에 와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1편과 2편의 일러스트가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납득합니다. 3편, 4편을 그린 일러스트 작가가 5편도 그렸나 봅니다. 점점 어색함은 사라지고 있죠. 더 이상 퇴보는 없을 듯 합니다. 6편도 멀쩡하게 잘 나왔고요. 패밀리 게임기에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은 슈퍼 패미콤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몸통을 그린 표현이 메가맨스럽지 않아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8편은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이제는 원가 절감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리기가 귀찮은 건지 일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표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그런 흑역사는 없었을 거 아닌가요? 8편 이후에 11년 8개월 만에 메가맨 9편이 등장을 했습니다. 위 게임기에서 다운로드 형식으로 게임을 받을 수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정식 럼버링 발매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흑역사가 그리웠는지 9편에선 다시
흑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니 왜 다시 이지? 저놈의 권총 잊지도 않고 다시 그려놨습니다. 일본은 이때도 정상적으로 잘 그려져서 나왔거든요. 2010년에도 위웨어로 10편이 발매가 됐습니다. 9편도 그랬지만 10편도 엑스박스 360이나 플스3로 나중에 발매가 됐습니다. 10편, 여기서도 설마 흑역사를 남길 만한 포스터를 만들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흑역사를 추가했습니다. 빨간색의 콜로스도 참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엑스박스 360이나 플스3로 발매할 때는 이 그림체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다시 박제를 해버립니다. 혹시 롱맨이 최종 보스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임 포스터입니다. 참 다행인 건 10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일러스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1989년 3월 7일에) 오락실에 발매된 스트라이더 히류. 저한테는 스트라이더 비룡이라는 그 이름이 더 친숙하고요. 주인공의 외모가 우리 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친숙한 디자인에다가 사용하는 무기도 칼인데 휘두를 때마다 앞에 삭삭삭 저렇게 남는 잔상이 굉장히 멋져 보였죠. 게임의 난이도만 이 정도로 어렵지만 않았어도 인기를 많이 끌었을 텐데 너무 어려우니까 몇 판 해보고 바로 접은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락실 포스터입니다. 주인공을 정말 잘 표현을 했고요. 뒷 배경의 악당들은 게임 속 모습 그대로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게임 하다가 포스터 보면은 아 얘가 걔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메가드라이브로 이식되면서 바다 건너 북미에서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가느라 많이 피곤했는지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굉장히 나이든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버렸고요. 느끼한 표정으로 우리 소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 바람에 휘날리는 주인공의 멋진 긴 머리결은 느끼한 얼굴에 어울리는 올백 포마드 머리가 되어버렸죠. 날렵해 보이는 젊은 청년은 어디 가고 보라색 쫄쫄이를 입은 중년의 아저씨가 표지에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게임의 포스터만 보면은 이게 무슨 게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오락실에서 퍼즐 게임으로 우리가 많이 즐겼던 퍼즐 버블의 게임 표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제목은 퍼즐 버블인데 북미에서 플스2로 이식되어서 발매할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이름 슈퍼 버스터 무브입니다. 아니 이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게임 표지는 왜 저랬을까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는 못하는 거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2편이 북미에 또 발매가 됐습니다. 귀여운 공룡들이 방울을 쏘아서 방울을 터뜨리고 대결도 하고 분위기 자체도 귀엽잖아요. 어우 이게 뭐야, 보기만 해도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조금 더 작게 봐야겠어요. 정말 보기 싫다. 아니 무슨 약을 빨고 표지 디자인을 했나요? 이게 뭔가요?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가뜩이나 보기 싫은 얼굴에 입까지 벌리고 콧구멍도 굉장히 큰데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막대를 끼워놨습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 게임인지 표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의도가 뭘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게임이 재밌으니까 눈을 안 감으려고 막대를 끼워놨다는 그런 설정의 표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니? 귀여운 아케이드용 포스터를 보시면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표지 디자인 아닌가요?
그 시절 컴퓨터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 게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젤리하드입니다. 흑백 모니터로 저는 이 게임을 즐겼고요. PC 스피커에서 띠디디 띠디디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음악 너무 세련되게 나와서 부담이 됩니다. 당시 게임 잡지나 컴퓨터 잡지에서 젤리하드 굉장히 핫하게 많이 다뤘고요. 그때 게임 즐기셨던 분들 지금도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슴에 담아두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동서게임 채널에서 15,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일본에서 발매할 때 당시 게임 표지입니다. 판타지 게임이라는 걸 표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니, 바다만 건너가면 왜 저렇게 디자인이 확 달라지는 걸까요? 게임 표지만 보면은 드워프가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게다가 바이킹 모자라니, 바이킹 모자 아닌데. 요즘 친구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올라프를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때를 앞선 표지 디자인인가? 정말 친숙한 게임이죠. 어느 기종에서나 다 즐길 수 있었던 게임 봄봄맨입니다. 이 게임은 요즘에도 인터넷에서 짤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친숙함이 있는 게임입니다. 봄봄맨의 최후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요. 폭탄을 잘못 설치해서 벽과 폭탄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 게임 하신 분이라면은 무조건 한 번이 아닌 10번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자매품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버전도 있습니다. 이 게임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처음에는 PC 8801용으로 1983년에 등장을 했고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패밀리 버전은 1985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패밀리용 범버맨 표지 디자인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로봇이 폭탄을 설치하고 다니는 그런 그림이죠. PC 엔진으로 게임이 이식되면서 범버맨 표지에 흑역사가 생겼습니다. 커버의 전체 모습이고요. 그림만 보자면은 튼튼해 보이는 아저씨가 두꺼운 방호복이겠죠. 폭탄을 설치하고 다니니까 방호복을 입고서 폭탄을 투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탄을 다루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일본판 표지처럼 어린아이 비슷한 그런 캐릭터를 사용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좀 그래도 2편에 와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그림이 사용됐습니다. 전작의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에서 게임 속 캐릭터와 비슷한 동글동글하고 귀염귀염한 그림체로 바뀌었죠. 그래도 아시아 버전에 비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셨다면 15분 정도는 꽤 알차게 보내셨다는 거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임 영상은 10개였는데 10개를 다 넣으려고 하니까 일주일이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영상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빨리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